자, 올 게 왔습니다. 아다마 트라우레 토트넘 링크가 죽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비드 준비를 하나 봐요. 경기를 딱 한 다음에 느꼈을까? 아, 데려오자. 근데 얘기는 지금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되게 다양한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유력한 기자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뭐 딜이 가까워졌다가 아니라 비드를 진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 느낌이 강해요. 토트넘한테 상대했을 때 네. 그렇게 어떻게 쇼케이스를 했다고 하면은 아다마는 좀 보여줬다고 봐야죠. 매력적이었어. 그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그 팬들 사이에서도 이 선수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정도의 가격이 맞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나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오자마자 임팩트가 있는 선수이긴 한데 마지막 정확도가 아쉬운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적혀있는 스탯은 아쉽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마지막 봅니까? 정확도는 굳이 뭐 중요하지 않다. 할 건가? 왜냐면 지금 올브스에서 아담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지가 막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그냥 다 부수고 막 때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 조금 더 측면으로 아예 빠지면서 히메네스가 마무리하는 패턴. 근데 토트넘에는 뭐 지금 맨시티 마지막 제한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해리케인 있고 그리고 잔류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손흥민도 있고 근데 이 두 듀오가 사실 시즌 내내 담당하고 있는 득점이 네,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뭐 아다마가 득점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 영입 대상에서 제외돼야 될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트라우레를 지금 토트넘 상황에서 뭐 평가절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우측에 필요한 건 득점원이라고 보진 않아요. 좀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그쵸. 저도 어떻게 봅니까? 저도 토트넘이 지금 마무리에 고민이 있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과 케인은 뭐 이제 뛰어야 되겠지만 네. 이 둘이라는 대단한 마무리 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보다는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운반책이 조금 더 토트넘의 이선에 필요하다. 근데 아다마는 어쨌든 나왔을 때 그 운반책의 역할은 잘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 역할에서 보면 아다마를 노리는 이유랑 금액에 대한 어떤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노리는 이유는 분명하게 알 것 같아요. 오케이. 토트넘전은 조금 특별하긴 했거든요. 드리블 시도 10번 했는데 9번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드리블 성공률이 괜찮은 선수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 경기에 유독 높았던 거지. 그래서 그 보로전 패스 스텝 분석에 대해서 두 가지의 유형이 나뉘죠. 패스 성공률보다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게 그만큼 패스가 하자가 있었다랑 보로 아니면, 있었을 때? 네, 보로 있었을 때 아니면 그만큼 드리블이 정말 좋았다. 근데 제가 뭐 최근에는 기록을 잘 못 봤는데 예. 최근에도 드리블 성공률이 패스 성공률보다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네. 거예요. 요즘은 드리블이 그만큼 특출나다고 맞아요.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 뭐 크로스 시도도 5번 했는데 3번 성공했고 이거 어. 되게 높은 겁니다. 그치. 그리고 뭐 기회 창출 4번, 스탯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진짜 그 경기는 결정력만 아다마가 보유를 했으면 이거 뭐 아예 그냥 역전이 되는 경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지. 사실 경기 내내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을 뿐 내용의 어떤 그 유리함은 완전히 울버햄튼이 가져갔던 그렇죠. 경기니까. 그 에메리 때 아스날 와포드 슈팅이 30개인가 때려 맞지 않았어요? 맞아. 아 그랬죠. 그리고 무승부였어요. 제가 2대2로 비겼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경기가. 맞아. 근데 나는 그 경기가 딱 생각났거든. 어. 결과만 이렇게 정해졌지. 네. 미친 경기죠. 네, 텔레그래프에서는 맨시티는 이번 주에 해리케인과 계약할 마지막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토트넘은 울버햄튼의 윙어 아다마가 누누 감독의 상위 영입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적 시장 마감일 전에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액은 4천만 파운드. 4천만 파운드. 싼 금액은 아닌데 나는 뭐 요즘 상황과 이따 울버햄튼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울버햄튼이 아다마 트라우레를 헐값에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비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높은 비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토트넘에서 공격진에서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우측이잖아. 이거는 나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 4천만 파운드면은 한 600억에서 650억? 뭐 고금방일 이 거예요. 정도 될 거예요. 600억 근처. 저도 울브스는 최소한 이 정도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울브스를 생각하면. 그럼 울버햄튼이 이 선수를 왜 싸게 팝니까? 지금 금액은 좀 합당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뭐 네트 지금 무릎 쪽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들었거든요. 회복에 뭐가 문제가 생긴 예,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래서 2월 나는 이렇게 그 페드로네트 기사를 보면 카솔라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카솔라. 카솔라가 카솔라. 감염 문제 때문에 맞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카솔라의 커리어도 좀 꼬였고 아스날도 같이 꼬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 네트는 일단 잘 회복을 좀 하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로 얘기도 있는데
좀 비슷한 얘기예요. 토트넘은 아다마의 임대를 준비하고 있대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는 4천만 파운드의 영구 이적 딜이 포함이 되고 울브스는 아다마의 가치를 4천만 파운드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선수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이적이 포함된 임대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로메로와 비슷한 딜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이 지출되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부터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댄 킬패트릭은 울브스는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만약에 이 아다마가 재계약에 서명을 안 하면 뭐 토트넘이 됐든 뭐 다른 클럽에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비드 제안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토트넘은 현재 아다마 비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드 준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관심 있고 준비 중 이게 네. 맞는 것 같아. 저는 공신력이 만약에 조금 떨어지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쭈루루룩 했어도 이거는 비드 준비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다수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죠. 맞거든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로마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아다마 영입권에 대해서 울버햄튼과 지금 논의 중이다. 뭐 추가적으로 파페사르 영입도 근접해 있다고 하는데 여긴 영입한 다음에 재임대 보내는 뭐 느낌도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아다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아다마는 4천만 파운드의 영구 이적이 포함된 임대딜로 일단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쭉 봤을 때 이번 시즌의 신분은 임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는 아예 토트넘 스퍼 소속으로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그럼 아다마가 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딜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장부를 맞추기 위함일 그렇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거 데려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임대딜, 그러니까 영구 이적이 포함된 임대딜이 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베르바인 같은 자원들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슷했던 게 토트넘에서는 로메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마르도 임대 후 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태만 그럴 뿐 이거는 어떤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라거나 본인들의 장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해 어차피 돈은 지출되는 거니까 언젠가 딜하는 거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위법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뭐 룰 안에서 하는 살짝 거니까. 우회하는 거지 네. 그냥. 근데 이 디애슬레틱의 울버햄튼 전담 기자가 이제 팀 스피어스 예. 기자인데 이 기자는 뭐 비드에 관련해서 앞에 저희가 언급했었던 기자들보다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긴 했어요. 울버햄튼에게 남은 일주일은 바쁘다. 지금 뭐 아다마 계약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선수들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울버햄튼은 큰 비드가 와도 트라우레를 강하게 판매하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 되진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수 우리 팔 거니까 돈 맞춰줘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 정도 금액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비드해봐.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판매 의지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이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다마 트라우레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울버햄튼의 어떤 그 최소한의 충족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작 그 금액에 맞춰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러니까 판매 의기 꼭 팔을 거야 이게 아니니까. 핵심이라고 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팀 스피어스가 여기에 추가한 거는 아직 수신된 이적 그 비드 없다. 공식 비드 없다. 네, 공식적으로 지금 뭐 토트넘 얘기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만 토트넘 쪽 비드도 없는 네. 것 같고 다른 클럽 비드도 뭐 아직까지는 수신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우브스 쪽의 기자 얘기를 좀 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네베스의 비시즌 동안 있었던 일도 예. 후연장의 대부분의 기자들이야 후연장 사진에 네베스 없더라 네베스 이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때 울브스 전담 기자가 바로 반박을 했죠. 사진에만 안 찍혔을 뿐이다. 그래. 후연하다 보면 카메라 의식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리고 진짜 정작 빠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팀이 별 얘기 없었잖아. 정말 띄었었고 네. 지금 네베스 개막전부터 잘 출전하고 맞아요. 있죠. 그래 나도 맨날 훈련장에 있었는데 사진 안 찍힌 적 많거든. 근데 형은 많이 사람들이- 찍혔어요. 아, 그래? 이제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저거 강서구에 있다. 도쿄 안 갔다.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평가전 집에서 보고 한동현 사실 있다. 집에서 보고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 근데 뭔 영상 하나 올라왔더만 보니까 그 이제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칙상으로 막 올림픽에서 찍은 그런 그러니까 팀포토 이런 분들이 못 온 게 그러니까 다른 대회는 그 사진을 공식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올림픽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현장에서 그 경기장 안에서 이제 막 경기 끝나고 영상 찍고 이런 게 있긴 했는데 뭐 어쨌든 형철이가 말한 게 딱 그거죠. 그래. 아니 뭐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기는 맞아요. 어렵고 결국에는 그 팀의 전담 기자의 이야기가 먼저 우선돼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맞아요. 비드 준비 중인 거 맞는 것 같고 울버햄튼은 적극적으로 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아다마가 곧 토트넘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은 좀 무리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다마가 합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양쪽 윙어 있죠. 아 세요. 아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이에요. 손흥민이라는 스코어러형 어떤 윙포드가 왼쪽에 있고 네. 해리케인은 뭐
카네고 나발이고 뭐 이상한 짓 아니야 하고 존나 잘하는 선수야. 맞아. 존나 빡치게 한 건 사실이지만 응.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고 물론 정은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정 떨어지거든. 근데 오른쪽에 완전히 경기를 또 이 선수가 마지막 정확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만큼 임팩트 있는 어떤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윙어는 얼마 없거든. 그렇죠. 매력적인 공격진이 구성이 네, 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조합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건 주원 형이 그랬었잖아. 만약에 아담아 토트넘 유니폼 입으면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성조기 이거 성조기 그 낫이 입는단 말이야. 맞아. 저곡지방 가리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아담아 유니폼 입고 운동할 수도 있다. 되게 인기가 많은 선수예요. 그분들도 보시면서 시청률도 올라갈 거라는 게 주원 형의 의견이었죠. 그렇지. 울버햄튼이 우리나라의 팬층이 두터운 팀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다마 트라우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단 말이야. 근데 맞아요. 토트넘으로 만약에 이적을 한다? 그러면 아다마 트라우레 인기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손흥민과 두 명의 어떤 조합. 손담아. 손담아. 네. 예전에 그 보루 시절에 손흥민이 존나 싸우고 있었을 때 아다마가 말린 거. 말리고 막 그랬어. 그거 이거 또 나왔잖아 이번에 그런 게 문자. 있었나? 그래 나오더라고. 아니 아다마 그때는 이렇게 우락부락할 때가 아니거든. 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손흥민한테 하지마 어. 하지마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딱 어깨동무 하겠지. 하지마. 네. 이러면서. 아다마가 보면은 그거 있어. 울브스 경기 오다 보면은 심판한테 막 뭐 자기가 반칙 많이 받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엄청 막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자기가 거친 파울을 당해도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어서. 왜냐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움직임이 크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알 거야. 불그락불그락. 야 뭐라고? 적당하게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보면 되겠지만 저는 이거 하면 주원이 형 존나 좋아할 겁니다. 네. 주원이 아담아 개 좋아하거든. 진짜요. 예. 기대해 보죠. 뭐 아스마 와포드요? 아 그거 미친 경기였죠.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 그 경기야말로 기도 메타로 비긴 아니 그건 안 진 게 용한 경기죠. 그런 게 진짜 빡치는 경기예요. 음. 와포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프리미어리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온 네, 거 아니야. 이제 올라왔죠. 이제 올라온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비드가 좀 어떤 식으로 쭉쭉쭉쭉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포드가 지금 순위가 더 높을 거라 생각보다.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지금 두 번째 경기니까 예. 희망이 있습니다. 시스코 무뉴즈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어요. 음. 감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이유 뭐 얘기했지만 지금 뭐 아스날과 관련돼서 공신력이 그리 높지 않은 뭐 맨로는 첼시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5경기를 좀 보려고 한다. 근데 대다수의 기자들은 일단은 지지한다예요. 근데 나는 데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기간까지만 본다.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고 그냥 무기한 믿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원래 FM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번 달까지 본다. 그래 그것까지는 그때 성적 안 나오면 그냥 뭐 경질. 구단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이해하겠지만 뭐 어쨌거나 지금 일단 아담아 얘기를 합시다. 네.